안녕하십니까, 오인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그 HLB 관련한 내용으로 뵙는 거는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네이버 블로그나 비공개 카페에서는 중간중간 분석도 하고 의견도 남겨드리고 했었는데 유튜브로 HLB 영상을 찍는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최근 JP모건이 LB의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다시 이름을 올린 골 때리는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 HLB는 4개의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가 있었습니다. JP모건,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참고로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나 중간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공지 댓글로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관련한 포스팅을 먼저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차저차 작년 12월에 HLB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서 JP모건과 모건스탠리가 빠졌습니다. 즉 JP모건과 모건스탠리도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처럼 LB 유통 주식의 최소 0.5% 이상을 공매도를 하고 이제 유지를 했었던 건데, 언제부턴가 상환을 하다 보니까 12월 어떤 시점부터 잔고가 이제 0.5% 미만으로 내려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가 바뀌고 올해 1월 19일까지 남아있는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는 골드만삭스와 메릴린치 2개뿐이었습니다. 즉 골드만삭스와 메릴린치는 각각 최소 65만 주 이상의 공매도 잔고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인 1월 22일 월요일 기준으로 JP모건이 다시 LB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등록되면서 1월 24일 기준 HLB의 공식적인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 기관은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JP모건 3개가 됐습니다. 그건 이제 JP모건이 최근 시장 조성자로 공매도를 해서 잔고가 다시 0.5% 이상으로 증가했거나 아니면 보유하던 현물을 매도함으로 인해서 보고하지 않던 이제 공매도를 보고하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대형 공매도 기관인 글로벌 IB들은 대차 주식 외에 현물도 보유하는 경우가 많고 그 현물 보유량만큼은 공매도 잔고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현물을 매도하면 그제서야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해당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보이는 이 영상 2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JP모건은 LB가 2차 상승을 하기 직전인 22일 41,870주를 매도했습니다. 추측하건대 해당 현물 매도 때문에 신규로 보고하게 된 이제 공매도 잔고로 인해서 전체 잔고가 유통 주식의 0.5%인 약 65만 주가 넘게 되어 다시 이제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가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3일 JP모건은 약 19만 주의 현물 매도를 했고 모건스탠리도 같은 날 약 19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이게 이제 공교롭게도 그날 HLB의 공매도 잔고는 기존 458만 주에서 495만 주로 약 40만 주 가까이 증가하게 됐기 때문에 추측하건대 JP모건과 모건스탠리의 해당 현물 매도 때문에 신규로 보고하게 된 공매도 잔고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JP모건은 왜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가는 시점에, 그리고 이제 호재가 예상되는 시점에 현물 매도를 했을까요? 심지어 JP모건은 왜 자신들의 공매도 포지션을 공개적으로 노출시키면서까지 현물을 급하게 매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자면 23일 화요일은 LB가 직전 고점을 돌파했던 날인데 큰 무리 없이 이제 뚫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LB의 이제 공매도 세력 중 하나인 JP모건은 공포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한국은 현재 일반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이라 급한 대로 이제 보유하고 있던 현물을 던져서라도 일단 맞고 보자 했을 확률이 높은데, 좀 오버하자면 그 과정에서 같은 편인 모건스탠리에도 요청을 해서 비슷한 수량으로 같이 매도 때려줘 라고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할진 못할지 다 해가면서 23일은 어떻게 이제 잘 맞고 지나갔는데, 문제는 이제 25일 목요일에 터졌습니다. 25일 장중에 23일 만들어진 긴 윗꼬리의 중심 안으로 밀고 올라가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때는 아마 이제 모든 공매도 기관들이 여차하면 이제 됐다 하면서 이제 공포감을 느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같은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인 그 메릴 린치와 골드만삭스는 매도에 동참하지 않았거든요. 참고로 그 메릴 린치는 2018년 4월 그 LB의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등록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이름이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메릴 린치의 공매도 잔고가 LB 유통 주식의 0.5% 미만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결국 그 공매도 세력들의 공포감은 25일 그 장중 60만 주, 시간외 또는 장외로 8만 주, 총 68만 주의 그 외국인 순매수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25일 그 장 마감 동시효과에서 각종 차트 및 이제 데이터를 보고 이런 직감을 했습니다. 이런 그 최고의 그림을 만들어 놓고 내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26일 금요일 시초가를 갭으로 띄우지 못하거나 종가를 6만 원 위로 마감시키지 못하면 LB의 주포는 이제 등신이 된다. 차트 잘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비슷한 생각을 다 하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단기 최고점인 그 25일 종가 그 54,700원에 뭐 소량이긴 하지만 이제 추매를 하고 다음날 이제 장전에 이제 해당 내용을 블로그에 이제 공개를 했었죠. 아무튼 그렇게 이제 다음 날인 26일 금요일 LB는 이제 예상대로 소폭 갭으로 떠서 출발을 했고 종가는 이제 19.2% 상승한 65,2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때 장 마감 동시효과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동시효과는 그 64,500원으로 진입을 했는데 어디선가 한 30만 주의 이제 무차별 매수가 이제 들어오면서 호가를 이제 7개나 들어올린 채로 마감을 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긴박하고 긴장되고 흥분됐던 LB의 이제 최근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LB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전에 그 금요일 주가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LB를 보유한 지인들이 거의 다 연락이 왔습니다. 뭐 23일부터 이제 계속 매도 중인 사람도 있고, 뭐 금요일에 이제 크게 덜어낸 사람도 있고, 대부분 이제 물량을 이제 줄였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뭐 대응을 해놓고, 이제 남은 물량을 저에게 이제 언제 팔아야 되냐고 이제 물어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얼마에 이제 팔아야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현재 예상되는 그 리보세라닙의 일정들이 어느 정도 이제 완료되면 의미 있는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목표나 뭐 기대할 만한 이슈가 추가되면 뭐 매도 시점은 더 뒤로 미뤄질 수도 있고, 뭐 반대로 뭐 어이없는 악재가 나오면 갑작스럽게 이제 뛰쳐나갈 수도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즉 주식파는 그 살아있는 생물체와 같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 미래의 어떤 시점이나 주가를 그러니까 무조건 정해놓고 대응하는 것은 현명한 대응이 아니라고 이제 전달을 한 거죠. 물론 그것도 하나의 매매 방법은 될 수 있으나 그 주가라는 게 그 단기적으로는 뭐 꼭 정상적인 흐름만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무조건적인 시점이나 주가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회사가 전체적인 그 계획대로 잘 하고 있는지와 그 성과가 그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에 이제 집중을 하고 스스로가 이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LB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에 집중할 게 아니라 LB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이제 생각해 두는 것이 현명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그 작년 12월 그 모두가 그 LB의 이제 주주인 지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1월 31일 이제 종가 맞추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종가, 그러니까 12월 그때 만났을 때 종가는 이제 56,600원이었는데 이제 1월 30일 종가 예측은 이제 최저 55,000원에서 최고 111,100원까지 나왔고, 저는 69,000원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다들 그 자기가 예상한 가격대에서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111,100원을 제시한 분은 그것도 이제 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저를 포함한 이제 나머지 분들도 이제 111,100원에 계속 홀딩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그 지금 당장 돈만 있으면 투자하고 싶은 종목들이 널렸으니까요. 결국 그 주식 투자라는 건 그 각자 상황, 사정, 뭐 멘탈에 따라서 적당한 수량을 적당한 가격에 매도를 해줘야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돌고 돌면서 뭐 폭탄이든 선물이든 부풀어 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HLB의 주가가 8만 원에서 한 10만 원쯤 갔다가 다시 이제 한 6, 7만 원으로 조정받고 제대로 10만 원 위에 안착하는 그림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최근 HLB의 외국인 매동을 보면 자꾸 뒤에서 이제 몰래 주식을 매수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여러분들이 HTS나 MTS 또 네이버 같은 곳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일별 외국인 매동입니다. 그런데 이 매동은 장중 거래만 집계를 한 거기 때문에 시간 외 거래나 채권, 장외 거래 등을 합산한 결과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모든 종목이 이제 이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은 크게 이제 차이가 없는데, 최근 LB는 유난히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었죠. 1월 5일 장외에서는 약 8만 주가 추가 매수됐고, 8일은 22만 주, 9일 날은 약 4만 주, 10일은 12만 주, 15일은 무려 30만 주를 이제 추가 매수하는 경우가 있었고, 17일 장외에서는 약 4만 주가 이제 추가 매수됐죠. 그러다 보니까 1월 8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일반적인 매동에서는 외국인이 이제 16만 주 매도한 거, 그러니까 순매도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시간외나 장외 거래를 이제 합산한 데이터, 그러니까 장중 거래랑 모든 걸 합산한 데이터에서는 외국인이 이제 6만 주를 이제 순매수한 걸로 아예 순매도 순매수가 뒤집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장외, 그러니까 시간 외에서 22만 주를 매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1월 22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일반적인 매동은 외국인이 9만 3천 주 순매도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모든 게 합산된 외국인 상세 매동에는 외국인이 이제 24만 주 넘게 매수한 거, 그러니까 순매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1월 22일 외국인이 장중에는 이제 순매도 9만 3천 주였는데, 이제 시간 외나 장외에서 4, 5만 주를 매수하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24만 8천 주 순매수로 이제 바뀐 거죠. 그리고 1월 24일도 보면 장중 집계는 이제 17만 주 순매도인데, 이제 장외까지 다 합산한 데이터는 순매도 2만 7천 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3만 주라고 따져도 시간 외 장외에서 한 14만 주를 매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5일 같은 경우는 이제 60만 주로 표시되어 있는데, 전체 합산은 68만 주로 또 8만 주가 추가됐죠. 그리고 이제 26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보통 다른 종목들은 이게 큰 변화가 없어요. 예, 몇백 주, 몇십 주 차이가 있거나 아예 똑같거나. 근데 LB는 특히 이제 최근에 유독 이렇게요, 뒤에서 자꾸 매수 물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참고하고 보는 사람들은 이제 최근에 어떤 이런 LB 급등을 좀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로 활용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마무리하자면 HLB가 이제 금요일 종가가 이제 65,200원이었고, 그날 이제 거래대금이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1위를 찍었습니다. 1조가 조금 넘었어요. 2위가 이제 삼성전자 8,100억. 물론 이제 평소보다 전체적인 거래 대금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HLB가 1조를 넘기면서 거래 대금 1위를 한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주가도 거래 대금에 맞춰서 이제 올라와 줬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고 다들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주말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 주가라는 거는 계속 상승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은 또 이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기간적으로 횡보를 할 수도 있는데, 또 그게 이제 에코프로의 대상승을 보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더 높은 위치로 간다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그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어떤 유리한 주가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급등을 쫓으면서 단타로 접근하는 거는 각자 자유겠지만, 이런 가격대에서는 조금 예, 저는 좀 추천하는 느낌은 아니고, 저 또한 단타를 일부 즐기는 편이지만, 기껏해 한 전체 보유량의 5% 정도인데, 이런 가격대에서는 저는 이제 안 합니다. 예, 이런 가격대에서는 안 하고,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월요일도 사실은 이런 그림을 만들어 놨으면, 원래는 월요일도 갭으로 띄워야 되고, 예,
좀 화끈하게 땡겨야만 하는 그런 차트라고 저는 봅니다. 예. 왜냐면은 여기서 또 내려가면은 매수자가 붙을 확률이 높거든요. 여기서 내려가면 이미 한방 그 집중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 집중을 시켜놓고 다시 내려버리면 이거는 물론 이제 그 금요일 상승만큼 어떤 그 확률이 이제 뭐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갭으로 띄워야 그 신규로 다시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정상적인 주포라면 갭으로 띄워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 아무쪼록 지금까지 이제 고생하시면서 LB 그 들고 계신 분들 각자 뭐 매도 시점이 다를 텐데 뭐가 됐든 그 좋은 결과로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뭐 HLB가 진짜 뭐 역대 고점을 갱신한다거나 뭐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 다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